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의료관계법규 서머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원격 의료입니다. 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말하죠. 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벽지나 아니면 섬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의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를 행하는데요. 당연히 시설과 장비가 양쪽이 있어야겠죠. 현지 의사나 원격지 의사나 다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원격지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하는 책임을 집니다. 멀리서 모니터로 보고 진료를 하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원격지 의사 과실이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자, 요양병원의 병상은 요양병상이라 했죠. 그래서 주로 입원한 대상이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양병상. 의사와 한의사가 개사할 수 있다고 했죠. 요양병원은요. 자, 어떤 환자가 입원할 것이냐. 자, 요양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 노인성 질환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 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에 회복 기간이 있는 사람. 그동안 우리는 요양병원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수술 후에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이 있는 사람도 입원 대상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이라고 있습니다. 등. 그래서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감염병에 걸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의심되는 사람, 이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요양병원은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성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이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가야겠죠. 다음 의료인의 정원입니다. 당연히 의료인 외에도 필요한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다 병원급이죠. 병원급 이상이죠. 약사나 한약사 또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라든지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가 있어야겠죠. 병원급 이상이니까요. 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이라든지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이나 지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요원을 한 명 이상 둬야 되고요.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를 야간인 같은 경우죠. 당연히 한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간호사나 치과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도 충당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입니다.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관리자 선임해야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측정하고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특수장비입니다. CT, MRI, 그다음에 유방촬영 만물하겠죠. 자, 특수장비를 그 전에는 시도지사였지만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폐업이나 휴업 신고할 때 이 진료교육부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관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한 달 이상 휴업을 할 때는 단 입원 환자가 있을 때는 한 달 미만도 휴업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입원 환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미만이라도 포함시킵니다. 자,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이나 휴업할 때 자기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기가 혹시나 어떤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보관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기관 명칭 표시입니다. 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뭐 종합병원이든지 정신병원인 경우에는 자, 병원 또 포함시키지만 앞에 병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유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똑같은 크기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병원인데 뭐 잘나어 병원, 잘나사 병원, 안아파 병원 많죠. 이 글씨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로 하는 거죠. 이 병원 이름이 고유 명칭이겠죠. 그래서 이 병원의 이 고유 명칭은 이 종류 명칭, 이 병원 이름과 혼동할 우려 또는 특정 진료 과목과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항문외과 걸리니까 항문 또는 홍문 이렇게 쓰고도 있죠. 대장외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명칭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유사의 명칭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이 상급 종합병원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정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전문병원도 지정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자, 특정 진료 과목,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은 이 난이도가 높은 시술행위라겠죠. 하지만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이 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입니다. 자, 종합병원 또는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두고 감염관리시설 설치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심의하시냐? 당연히 감염병에 관련된 것들을 또는 병원 감염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심의하겠죠. 그러면 이 감염관리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관리실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겠죠. 감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하고요. 감염관리실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병원 감염을 발생을 감시하고 또는 실적 분석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또는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업무 수행하겠죠. 자, 의료법인 앞서 말씀드렸었죠. 자,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겠습니다. 법인은 대통령령입니다. 정관과 그 밖에 서류를 갖추어서 소재지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죠.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의료법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들어가 있죠.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를 받은 시도지사 들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그 의료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취소할 때가 있어요. 자,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안 했을 때 또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했을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내린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부대사업, 위의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설립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예,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예. 자,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이나 관계 전문 분야의 연구 그리고 보건 의료인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두는데요. 당연히 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의학 등에 관련된 연구 진행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정책 자문,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연구 기획이나 건의사항, 그다음에 교류 협력 사업, 뭐 정책 자문, 뭐 보건 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장하는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정, 위탁한 사업 등을 이런 사업들 한 것이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죠. 예. 지금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예,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의료관계법규 서머리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